오늘 하루 저는 재수했을 때로 돌아가 그때와 똑같이 하루를 살아볼 겁니다. 과연 고3 수능 54, 235를 받고 재수 의대 합격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지. 먼저 아침 6시 반 기상을 해줍니다. 중간에 한두 달은 5시 반에 기상을 했었는데 좀 무리였던 것 같아서 그때 빼고는 쭉 6시 반 기상을 해줬고요. 대충 머리만 감고 옷도 재수할 당시랑 거의 동일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데 원래는 냉동 브리또 같은 거 여러 개 사놓고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돌려서 먹으면서 이동했었어요. 자, 그리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버스를 타서 이동할 때도 한장 정리본을 쭉 봅니다. 요 한장 정리본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과목별로 행동 영역을 직접 정리를 한 거고요. 이런 이동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냥 보내기 아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문제집 꺼내서 풀고 그럴 순 없으니까 이렇게 간편히 볼 수 있는 걸 봐줬습니다. 저는 지금 스터디 카페를 왔는데 원래는 독학재수 학원을 1년 쭉 다녔고요.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인강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현강을 들을 여력이 되지 않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인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니까 7시 13분이 됐습니다. 제 책상에는 항상 이렇게 벽에 지구과학 지질연대표가 붙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원래는 직접 그려서 붙여놓고 지구과학 공부하다가 안 적혀있는 내용 있으면 여기에 추가를 하고 평소에는 중간중간 쉴 때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재수할 때 붙여놨던 내용들의 포스트잇들인데요. 왼쪽부터 작년 11월의 비참함을 기억하라. 오늘의 나를 믿고 내일의 나를 의심하라.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아, 정말 얘네들이 진짜 힘들 때마다 타협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 주옥같은 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찾아보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진심으로 와닿는 말들을 이렇게 정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고 저처럼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6월 정도까지는 플래너를 열심히 썼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그날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루틴이 잡히고 나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인 12시까지는 국어 공부를 해줄 겁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행동 영역이 적힌 한 장 정리본 쓱 읽어주고요. 귀마개도 껴줍니다. 적어도 국어랑 영어 공부할 때는 노래 듣거나 하는 건 좀 자제를 했어요. 집중이 좀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국어는 제일 먼저 비문학 기출지문 중에 고난이도 위주로 4개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충분한 깊이의 사고를 할 수 있게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고 문제를 풀고 나서도 어떻게 지문을 읽어냈어야 했는지, 현장에서 이 지문을 마주했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했어야 하는지 등을 천천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검색도 해줍니다.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독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법지문만, 어느 날은 기술지문만, 어느 날은 인문지문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푸는 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문학 공부를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문학으로 넘어가 줍니다. 문학도 동일한 방식으로 1시간 반 동안 기출을 풀어주는데 비문학은 그래도 경찰, 사관, 리트 지문들도 가끔씩 봤었는데 문학은 올리 평가원 기출만 봤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문학까지 끝내고 나오면은 30분 동안 문법 공부를 해주는데요. 이맘때쯤 개념 공부가 끝난 후에는 문제 위주로 많이 풀었습니다. 다담 800제라고 기출 교육청 문제 모아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번 풀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시간은 현강 복습을 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현강 들었던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알려진 심찬호 선생님 강의를 5월부터 들었었는데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심찬호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다고 해서 심찬호 선생님이 무조건 정답인 것도 아니고 개개인마다 본인한테 맞는 강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다 싶은 느낌이 드는 강의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든 강의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심찬호 선생님이었고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에게는 국어에서는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갑자기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졸리면은 카페인을 섭취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한 20-30분 일어나서 공부를 한 것 같네요. 이렇게 국어 공부가 끝났고 공부하면서 떠올린 행동 영역들, 몰랐던 단어들을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책상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돼서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원래는 학원에서 급식을 운영해서 공부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강을 보면서 먹었었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그럴 순 없으니까 영어 단어 외우면서 마라탕 먹기로 대체했습니다. 꿔바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핵심은 밥 먹을 때 부담되지 않는 공부하기. 버스 탈 때 봤던 한장 정리본을 봐줘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볍게 그냥 인강 보면서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돌아오면 12시 반쯤 되는데요. 오후에 밀려올 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카페인 알약 하나를 먹고 1시까지 엎드려서 잤습니다. 혹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에어팟 끼고 30분 타이머 틀어놓고 자줬어요. 잠에서 깼으면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총 1시간 반을 해줬고요. 아까 못다 외운 단어들 마저 외워주고 마찬가지로 행동 영역들 정리한 한장 정리본을 보고 들어갑니다. 최근 기출 중에 빈칸 문제만 모아서 계속 풀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어 실력이 오르면 영어도 따라 오르더라고요. 영어에서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글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능력을 깔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영어는 다른 과목 대비 부담이 좀 덜한 과목이었어서 이 정도만 공부를 하고 끝냈습니다. 2시 30분이 됐네요.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할 건데 역시 수학 한장 정리본을 쭉 스캔해주고요. 수학이 제일 행동 영역 양이 많습니다. 말은 한장 정리인데 이맘때쯤에 한 4-5페이지는 됐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올해 6모를 쭉 풀면서 문제별로 행동 영역을 뽑으려 했었는데요. 마침 이날이 9월 모의고사 당일이라 시험지가 나왔길래 이걸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중간에 잠도 살짝 오고 집중도 안 되길래 노래 좀 들으면서 했습니다. 실제로 재수할 때 수학 문제 풀 때는 거의 항상 노래를 들었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거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어서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나는 노래 들어줬습니다. 모의고사 다 풀고 나니까 좀 지치길래 저러고 멍 좀 때리면서 잠깐 쉬어줬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벽에 붙여놓은 지질 연대표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보면서 쉬었어요. 자, 이제 채점을 하고 채점했으면 피드백을 해줘야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직접 행동 영역을 작성을 해주고 평가원 기출이니까 여러 강사들의 해설 강의도 들어보면서 출제 의도라든지 더 나은 풀이 방법, 어떤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도 하고 수능 때까지 정말 많이 반복해서 풀어봅니다. 뽑아냈던 행동 영역들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에 또 붙여두고 그 다음엔 엔제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개념이 끝난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크게 기출과 엔제로 나눠서 학습을 해줬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기출의 비율, 엔제의 비율을 달리 했습니다. 엔제를 항상 갖고 가면서 문제풀이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기출을 곱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전 인강 교재들 회독도 해주고 엔제 꺼내서 틀린 문제들도 다시 풀어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엔제 풀고 나서도 3분 정도 멍을 때려줬는데 모의고사 풀고 또 1시간 이상 스트레이트로 문제를 푸니까 살짝 힘들더라고요. 이때쯤에 카페인 알약 하나 정도 더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깨기 위해서도 있지만 집중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먹어줬었어요. 물론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먹어줍니다. 그렇게 수학까지 끝내니 6시 반이 됐고요. 저는 항상 저녁은 안 먹으면서 지내다가 9월 전후가 됐을 때부터 저녁도 먹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식곤증이 심했던 것 때문에 안 먹었었는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먹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따라하지는 마시고 드시던 분들은 계속 드시면 됩니다. 9월 후에 저녁을 먹기 시작했을 땐 점심이랑 마찬가지로 인강 보면서 10분 안에 먹어치웠었어요. 아무튼 이제 화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역시 한장 정리본 봐주고 최근 기출 중에 양적 관계만 집중해서 풀어줬습니다. 조금 지루하니까 노래 들으면서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발라드 들으면서.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화학 공부를 하고 지구과학 공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수강했던 건 아니고 과외했을 때 썼던 이윤식 선생님 교재가 있길래 갖고 와봤는데요. 탐구에서는 이런 개념서 하나를 단거나 교재로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추가되는 내용들을 이 개념서 한 곳에 모두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육모를 풀어줬지만 평소에는 유자분 복습, 실모를 통한 양질의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사실상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을 가장한 자료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료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직접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축도 이리저리 바꿔본다든지 물리값도 임의적으로 배치해보면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가면서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개념서도 복습을 했습니다. 가끔씩은 어느 한 주제 혹은 한 단원만 잡고 오늘은 얘를 끝내보겠다는 심정으로 파고드는 것도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내가 엘니뇨 라니냐 주제를 정복하겠다 하면 관련 문제들을 싹 다 모아서 풀어주고 구글에 엘니뇨 라니냐 자료도 검색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지구과학도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해서 9시 반이 됐습니다.
10시까지 남은 30분 동안 오늘 공부하면서 적은 포스트잇들, 그리고 이전에 쌓인 포스트잇들을 보면서 복기를 해줄 건데요. 먼저 이런 아무 노트에다가 오늘 쓴 포스트잇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내용들 중에 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줘요. 표시한 행동 영역들 위주로 3주마다 체화를 하지 못한 것들은 오늘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이 한 장 정리본으로 들어갈 겁니다. 반대로 한 장 정리본에서 체화가 완료된 항목은 지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쓴 포스트잇들을 보면서 이 행동 영역들을 뽑은 문제들을 다시 꺼내서 가볍게 복기를 해줍니다. 이전에 썼지만 한 장 정리에 아직 반영이 안 된 포스트잇들도 행동 영역 위주로 쭉 봐주고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띄워드릴 첫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이 영상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드디어 10시가 돼서 집에 갈 준비를 해줬습니다. 집 가는 길에는 이런 간단한 칼럼 같은 거나 짤막한 기사 같은 걸 읽으면서 갔는데요. 공부할 때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남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니까 11시 10분 정도 됐네요. 바로 잠들지는 않고 유튜브 좀 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주로 수능 관련 영상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공부 생각 좀 하다가 다음날을 위해서 적어도 12시 전에는 잠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수했을 때 제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재수했을 때 루틴이랑 거의 동일하게 하루를 살아봤는데요. 제가 재수 공부를 처음 시작한 고3 12월부터 그 다음 연도 재수 수능인 12월 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매일 살았었는데요. 일요일은 그래도 여유있게 점심 전후로 학원에 등원을 해갔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을 내서 짬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끊김없는 공부에 집착했던 이유는 수능은 여러분의 사고력을 측정을 하는데 이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깊이 있는 생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오래 지속되는 게 받침이 돼줘야 돼요. 이 생각을 어느 정도 끊임없이 해주면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 임계점을 넘으면은 그때 깊이 있는 생각이 도달하는 거죠. 이 임계점은 어느 정도 생각을 꾸준히 해줘야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항상 풀가동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뇌가 잘 때 빼고는 항상 공부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평소에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하는 모든 이동 시간에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거의 초점이 없다시피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짬내서 공부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공부 시간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을 깊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 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수능 공부를 오래 해보니까 힘드네요. 확실히 재수했을 때 집 가는 길은 항상 녹초가 돼서 갔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 찍는다고 어제 무리하게 일찍 잤다가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새벽에 잠이 깨버려가지고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확실히 힘든 것도 좀 매일 해버릇해야 습관이 잡히고 그래야 덜 힘든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제 재수생 때 하루 일과를 찍어봤는데 뭐 여러분의 공부 측면이든 아니면 동기부여적인 뭐 심리적인 측면이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